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산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10년 전이라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황량했던 아파트 단지가 기어나요.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었어요. 새해가 되면 중국에서는 2주 동안 명절을 보내요. 친척들과 다 같이 만나 맛있는 것들을 먹죠. 그 해설날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유위성입니다. 올해 40살이고 현재 아산시 가족센터에서 중국어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오래 전이라 아산은 아직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거리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조금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출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할 때 이제 판매원과 소통할 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게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신혼집을 구하고 살림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준비는 거의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집을 정리를 하다가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마트에 가서 그릇과 주방용품을 잔뜩 사는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운전을 못하고 차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서야 이걸 어떻게 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박스 분량이라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마트에 배달 서비스가 있어 여러 번 부탁했지만 결국 전달이 안 돼서 혼자 그걸 들고 집까지 가야 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음도 몸도 너무 지쳐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괜히 속상해져요. 지금 저는 한국에 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거의 매 순간 함께해요. 고향 생각이 거의 제 머릿속에 배경화면처럼 늘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혹은 명절이 다가올 때 그렇게 고향에 대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날, 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그리고 제가 첫 중국어 수업하는 날입니다. 이 순간들은 모두 제게 새로운 호칭이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엄마라는 호칭, 선생님이라는 호칭, 참 소중하죠. 그 순간에 사실은 마음속으로 많이 부담스럽지만 속으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절대로 못할 거야 라고 수없이 생각을 했지만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해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나를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순간들이에요. 출산 전에는 두려움보다는 아이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출산 후에 그 환상이 깨지면서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죠. 그 시기는 지금도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친정 어머님도 옆에 있고 남편도 옆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잘 공감을 해주고 많이 위로해준 덕분에 마음은 비교적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학교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반 한국인 어머니들보다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그런 정보 접근이 굉장히 늦어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이제 한부모 단체방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일정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매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에서 한국어 방문 교사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분은 제 집에 오셔서 말법도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공부까지 지도를 해주셨어요. 특히 감사했던 점은 그분이 저한테 많은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그 결과 제가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남편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유창하게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제 1순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세우며 노력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따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이 해결되고 감사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한국에 살아온 세월과 중국이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국에서 정말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 면에서 한국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에 가면 제가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신정호 공원을 정말 자주 이용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주말에 특별하게 갈 곳이 없거나 바람을 쐬고 싶을 때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신정호 공원에 갔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지금 신정호 공원이 새롭게 확대 공사를 진행 중인데 2026년에 개방될 예정이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같은 직장 동료가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23살에 한국에 왔어요. 어렸었죠. 이제 40살이 됐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면서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외모가 많이 변했죠.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 세월이 느껴지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외모나 생활 습관도 많이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지고 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엄마가 된 후에는 인내심과 배려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나답게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꿈꿔요. 위성아, 너무 고생했고 잘했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나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곳.